네, 2021년 12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김건희 씨를 위한 변명입니다. 그가 썼던 이력사항 중에 일부 약간의 과장은 있지만 허위는 아니다. 이 과장도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다. 김건희 씨가 윤석열 씨와 결혼하기 전에, 또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을 갖고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지금 떠드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이건 정치적인 투쟁이다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우선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이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옛날 부천서 선거문 사건의 피해자였죠. 그분이 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한테 질문을 하면서 터트린 적이 있었죠. 수원여대 겸임교수 임용을 위한 이력서에 영락여상 미술 강사라고 해야 되는데 영락여상 미술교사 갈로 열고 정교사로 기재했다. 그 다음에 한국폴리텍 1대학의 시간강사 산학 겸임교원을 부교수로 허위 기재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국민대에 낸 이력서에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학사 학력을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했어요. 이런 주장들. 다 났으니까 그냥 건너뛰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를 했다는 것 때문에 예민하게들 많이 반응하시는데 이 교수 체제가 좀 복잡합니다. 저도 다 정리가 좀 안 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식 교수라고 하는 거는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입니다.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이분들은 교육부에 딱 등록이 돼가지고 정년 퇴임을 하는 정년 라인으로 가는 그런 교수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정년을 하시면 20년인가 근무를 하고 정년하시면 교직원 연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몇 년 이상의 근무를 조건을 채우면 명예교수가 되기도 하고요. 그럼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그리고 정교수를 끝내고 정교수부터는 이제 정년 65세가 보장되고요. 부교수, 조교수 때까지는 정년이 보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조교수에서 부교수 자격을 얻고 정교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교수로 퇴직하시고 총 근무 기간이 몇 년 넘으면 학교는 명예교수를 주는데 명예교수는 뭐 그야말로 명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연구 중점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교에서는 강의가 중요한데 강의보다가는 연구만 해라. 연구를 해서 학교의 이름을 날려달라. 그래서 이분들은 학부 강의는 거의 안 하고 대학원 강의 정도만 하면서 연구만 매진합니다. 상당히 드물죠. 미국에서 석자 교수라고 하는 게 비슷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 중점 교수도 연금을 받는데 워낙 소수니까 뭐 모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이제 전임 교수고요. 비전임 교수는 교육부에 이런 사람 뽑았다는 보고는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이리라 저리라 통제는 하지 않고요. 당연히 이 근무기간이 교직원 연금을 받는 그런 거랑 상관은 없습니다. 대학교에서 그냥 자기 규정에 의해서 뽑는 겁니다. 석좌 교수가 있죠. 석좌 교수. 지금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장 하는 박지원 씨가 자기 출신 대학교에서 석좌 교수 했다는 거 아십니까? 석좌 교수라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박지원 씨가 대학교에서 석좌 교수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김건희 씨도 겸임 교수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석좌 교수는 그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교수를 석좌 교수로 두지만 우리나라에서 석좌 교수는 그냥 이름 있는 사람을 모셔놓고 학교 이름을 빛내거나 학교를 위해 활동하기 위해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초빙 교수가 있습니다. 초빙 교수. 저희 친구들 중에도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정부 부처에서 1급 이상 지냈거나 또는 군에서 장성급 하신 분들은 정부에서 한 2년 내지 3년 정부라고 하긴 학진일 겁니다. 아마 학술진흥원인가요? 뭐 거기서 이 2년 내지 3년 동안 급료를 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방에 가서 그 지방에서 한 2, 3년 교수를 합니다. 초빙 교수를 합니다. 결국 뭐예요? 강사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같은 좋은 대학에서 이렇게 교수하신 분들이 정년을 다 한 다음에 또 다른 대학 가서 이제 강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도 초빙 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 문제에서 나는 겸임 교수가 있는데, 겸임 교수는 뭐냐? 요즘 각 대학마다 대학원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다 보면은 제가 기자를 30몇 년 하다가 신방가에 가서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교수들이 강의하는 것보다 제가 강의하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교수들은 기자 경험 없이 뭐 미국에서 숱한 거 배워와서 가르쳐봐야 현실에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떤 광고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고, 진짜 이 현장 실습 강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과대학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은 강의를 해봐야 좀 뜬구름 잡는 강의가 많습니다. 근데 기업체에서 뭐 계속 근무해서 공장에 일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주 현실적인 강의를 하죠. 그런 분들이 강의를 한다 그러면 또 그 직장에서 또 사람들이 따라오기도 하고, 학생으로 대학원생. 그래서 겸임 교수를 합니다. 원래 본인이 직업은 있는데 그거 말고 교수도 겸임해 달라.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겸임 교수를 임명하면은 4대 보험도 안 해줘도 되고, 그래서 좀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해주세요 해서 지인을 통해서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인 찬스가 사실 많습니다. 김건희 씨가 그때 무슨 어떤 사업을 하긴 했었죠. 겸임 교수.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할 때는 학교에서 자기 룰에 따라서 호봉을 이렇게 매겨주는데, 물론 정식 교수 라인,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는 봉급은 적습니다. 호봉만 맞출 뿐이죠. 조교수 대우로 할지 부교수 대우로 할지 그건 자기네가 알아서 정하는 거죠. 그리고 연구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냥 연구 교수입니다.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특히 경대 교수들이 기업체나 정부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따갖고 오죠. 그럼 거기에서 박사학위 마친 사람들을 고용해서 연구를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냥 연구 교수란 타이틀을 주고 그 프로젝트 내에서 나오는 비용 갖고 급료도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강의 교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말하는 시간 강사입니다. 이 강의 교수를 거쳐갖고 조교수로 임명이 되고 부교수가 임명이 되고 정교수, 정년 트랙으로 가는 정식 교수 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겸임 교수 할 수 있죠. 그리고 지인 찬스로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요즘은 교수 타이틀을 욕심내는 사람들은 되게 하고 싶겠죠. 정식 교수는 못 가도 그래도 교수 소리 듣고 싶은 사람들은 하겠죠. 근데 겸임 교수를 하게 되면은 그 대학원 학생들을 좀 모집해 와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하는 분들도 있고 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권인숙 씨가 이야기했지만 이력서에 김건희 씨가 정교사라고 썼다라는 게 문제다, 엉터리다, 시간가사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대학교에서는 겸임 교수를 할 때 특혜였다는 시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각 대학교에 겸임 교수를 하기 위해 이력서를 냈을 때 고등학교에서 정교사를 했다. 이게 엉터리다 이건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정교사를 하는 이가 대학교 겸임 교수를 하기 어려울 거냐?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력사항에 넣어야 되죠. 이게 뭔가 하면은요, 대학교 다니실 때 교직 과목 이수하신 분들 계십니까? 사범대학 말고. 교직 과목 이수하시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학부 때 못하신 분들은 교육대학원에 가셔갖고 거기서 학위를 마치시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지금 김건희 씨 이력서에 쓰는 걸 보게 되면 자기가 2급 정교사라는 그런 뉘앙스로 썼죠. 근데 이제 직위를 정교사였다고 써서 문제인데 2급 정교사 자격은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경기대학교를 나오고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을 마쳤고 거기서 미술 전공으로 해서 석사를 받으면서 2급 정교사 받은 거는 맞습니다. 그 도종환 의원은 김건희 씨가 교생 실습도 한 적이 없다. 그가 교생 실습을 했다고 하는 학교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기록이 없다라고 엉터리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다닐 때 이들 학교에 가서 교생 실습을 하고 학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허위가 아니죠. 학교에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누가 교생했다라 하는 기록을 남겨놓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생을 파견한 교육대학원에서나 또는 교직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그걸 기록을 해둬야 되는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엉터리가 아니죠. 그리고 민주당은 김건희 씨가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할 때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경영전문 석사를 했으며 석사를 했는데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라고 허위 기재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쭉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정리하면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있고요. 이걸 흔히 경영대학원이라고 부르는 건 맞습니다. 거기에서 2년짜리 정규 석사를 그 과정에 있는 석사를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을 빼고 뭐 서울대 경영학과라 이 경영전문대학원에서는 경영학과라고 하니까 경영전문대학원을 빼고 경영학과 석사 쓴 거는 경영전문대학원을 빼서 그렇지 그렇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영락여고에서 정교사를 했다라고 이제 권인숙 의원이 비판한 적이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 김건희 씨는 정교사 자격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영락여상하고 영락여고는 같은 재단이고 영락여상을 영락여고로 쓴 건 잘못이죠. 잘못이죠. 그리고 이제 직위를 정교사라고 쓴 게 문제인데 자격은 정교사 자격이 맞고 그래서 강사를 하는데 뭐 대우를 받을 때 뭐 정교사 대우를 받았다고 하면 뭐 그것도 아까 말한 대로 겸임 교수를 뭐 조교수 대우해 주느냐 부교수 대우해 주냐 그 정도 차이겠죠. 대학 교수들한테는 상당한 특혜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기자나 이런 사람들은 좀 하기 어려운데 교수들은요, 교수를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거나 또는 정부 부처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합법적으로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교수로 복직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교수를 하다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조국 씨가 그런 사람이었죠. 서울대 교수를 하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다가 법무부 장관이 됐다가 낙마를 했었죠. 이렇게 이제 교수직을 떠나게 되면은 그 자리를 그 강의를 누가 메꿔야 되기 때문에 겸임 교수를 뽑는 경우가 많죠. 그 겸임 교수는 학교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서는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그분도 이제 허위라기보다는 과장해서 쓴 부분이 좀 있긴 하죠. 그거야 자기 자랑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인 차원이라 보면 이해가 되죠.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됐으니까 문제인데. 근데 이걸 갖고 이렇게 떠드는 거는요, 좀 심하죠. 정치 공세죠. 우리가 워낙 큰 사건을 보면 찍소리도 못 하는데, 예를 들어, 이재명 씨 아들이 뭐 도박을 했다. 이재명 씨의 때 설립해서 운영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투인 유한기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런 것들은 엄청난 사건이니까 감히 말을 못하고 사소한 거에서 많이 떠드는 거죠. 김건희 씨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 갖고 너무 떠드는 것도 또한 우스운 겁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마구 떠드는 게 아니라 경중을 따져서 이거는 심하다,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